미국의 어느 산부인과 병원. 여보, 드디어 성공했네.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이곳에서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만끽하며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만끽하던 젊은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안색이 어두워진 여성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병원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낳았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여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클로이, 너무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선 안 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째 되는 평범한 미국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죠. 그건 바로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임신은 몇 번 성공했었지만 저의 예민한 성격 탓인지 아니면 저에게 아이를 가진다는 행복이 허락되지 않은 탓인지 매번 유산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그럴수록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노력하면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이 저와 남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케이티가 찾아왔죠. 케이티를 임신하기 전부터 출산하는 그날까지 저와 남편은 아주 조심스럽게 생활했었고 그 결과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케이티를 출산했을 때의 그 환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행복이었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를 마주했을 때 더 이상의 소원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마저 들었으니까요.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케이티를 낳은 이후에도 저는 산후조리를 시행하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몸을 회복해서 사랑스러운 저의 딸 케이티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러다 보니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최근 들어 식욕이 통 없어지면서 체중도 줄어드는데 뭘 좀 먹으려고 해도 소화가 되질 않으니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점점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티를 출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게 아니냐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죠. 사실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간 저와 남편은 다소 어두운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며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시던 의사 선생님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을 뗐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4기로 전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서 수술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내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기야 하겠지만 환자분과 보호자분도 마음의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현실이 아닌 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확실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했고 심지어 근엄했으며 저를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기에 지금의 상황이 진짜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죠. 머릿속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아무런 말도 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의사 선생님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졌고 이내 힘든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6개월은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때는 무덤덤하더군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케이티에게 미안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기는 했지만 KT를 낳으면서 이제서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 했는데, 그런데 병약한 제가 그마저도 불행으로 바꾸어 버린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자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죠. 살고 싶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고 싶어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도착한 집 근처에 시동이 꺼진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어떻게 저를 위로해 줄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그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여보, 나 진짜 죽는 거야? KT는 어떻게?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잖아. 난 이제 끝난 거야? 저는 슬픈 감정을 넘어서 분노한 감정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나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이 자랄 KT를 생각하니 또다시 슬퍼지기를 반복했죠. 누가 보면 조울증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기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였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저를 두고 혼자서 KT를 돌봤고 어딘가로 열심히 전화를 걸기도 했죠.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그 당시의 저에게는 다른 어떤 에너지도 발생시키기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클로이, 보통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본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진이 많다고 하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했던 저는 차마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의 제안을 수락한 것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위암 전문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고 한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예약 날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소한 질병이라고 불리는 감기에만 걸려도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저와 같은 암 진단 환자들은 그보다 더 심했죠. 미국의 의술이 세계 최고를 자부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절차들 때문에 감기에 걸렸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픈 미국 의술의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유명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진료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희망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절망에 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의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위암 사기였고 복합 전이로 인해 췌장, 비장, 12지장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는 상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존율은 8%.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나마 저의 암세포들이 항암제의 반응이라도 한다면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확률이 낮은 상태이고요. 위암 치료는 사실상 항암이 무의미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당한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는 진짜로 제가 죽는 것인가 하는 만감이 교차했죠. 이제는 더 이상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오진일 것이라는 확률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때부터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공포. 그 모든 감정들이 휘몰아치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위암과 관련된 쪽으로는 최고의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은 진단이었기에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죠. 이곳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고칠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와 KT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KT를 보고 있자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KT는 그런 저를 보더니 웃음을 거두고 저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은 말이죠. 저는 살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했던 기적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민간요법도 좋았고 사이비 의술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제 병을 낫게 해줄 어떤 것이면 그게 악마가 건네준 독이라고 하여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유사의학으로 위암 사기의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보잘것없는 결과에 실망감만 커졌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였으면 애초에 병원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하지도 않았겠죠. 어쩌면 이제는 남편과 내 소중한 딸아이에게 작별을 고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살고자 하는 희망을 모조리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갈 사람은 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클로이, 그리고 제가 같은 사진에 담길 추억거리를 만들고 남편에게는 제가 떠난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길 원한다는 저의 마음을 각인시켜야 했죠. 저는 괜찮다고, 그동안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KT를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딴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할 일에만 몰입했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참 멋있는 남자죠. 제 남편이지만 저런 그이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무엇에 저리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이 그토록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클로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 하지만 있잖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겠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줘.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마지막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남편도 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저를 설득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지원군을 불러들이기까지 했어요. 남편의 친구들까지 대동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더군요. 남편이 말한 기적은 바로 그곳,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재한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절차들과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과정까지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 마주했죠. 클로이 씨, 환자분이 이곳 한국까지 먼 길을 오시기 전부터 보호자분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아직 수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전이가 되는 상태라 힘든 수술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 또한 환자분이 하셔야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기도 했고 이 정도로 힘든 수술에 이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의사라니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커리어적인 문제도 그랬고 이런 어려운 수술을 감행한다는 것에는 의사 본인에게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이었죠. 너무나 감사했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내린 힘든 결심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하지만 확고한 저의 표정을 보더니 이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사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그 덕분인지 지금은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좋아지고 있답니다. 위암의 한정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5년 생존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한국의 의술에 정말이지 놀랐죠. 그리고 한국인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 저는 수술을 받기 전 남편에게 했던 그 힘든 결정을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의 위암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기부했죠.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저를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쭉 찢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로이, 당신 그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이제는 이거 찢어버려도 되지? 이제 2번 다시는 장기기증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수술이 잘 되어서 재산 기부에 그쳤기 망정이지 안 그랬음 진짜 눈앞이 다 캄캄하다고. 한국은 내 평생 은인과 같은 나라야. 매일 잠들기 전에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로 말이야.